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재고 통합과학을 담당하는 정명성 강사입니다. 통합과학, 이제 양재고는 제가 한 2018년도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한번 좀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요. 원래 양재고는 1등급 인원수가 11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중간에 한 명이 이제 유학을 가고 이래가지고 10명 정도로 축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전교생이 한 270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10명 안에 든다는 거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양재고 학생들이 굉장히 실력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상위권들의 그 치열한 싸움, 경쟁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하지만 어쨌든 1등급을 따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10명 중에 학생들이 이제 제가 학생들이 좀 많이 맡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잘 따라오는 학생들이 그래도 한 6명 정도는 1등급을 가져갔어요. 근데 그 정도 인원이 가져갔다는 건 사실 애들이 되게 열심히 잘 따라왔다는 뜻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전교권 학생들이 대부분의 제 수업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들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됐고요. 1등급 커트라인을 보시면요. 안타깝게도 이제 97점이에요. 그 말은 왜냐하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만점자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중간고사 때. 그러다 보니까 기말 때 엄청 난이도를 어렵게 내십니다. 그래서 만점자를 가르려다 보니 거기서 97점 정도까지만 1등급에서 딱 잘리고 그래서 이제 제 학생이 96.5점을 맞았는데 2등급을 딱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2020년도에 양재고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1학기와 2학기 때 두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는요. 물리하고 생명과학을 주로 배웠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지구과학하고 화학 영역을 나눠가지고 이제 구분을 했는데 올해는 달라집니다. 물화생지 영역을 모두 다 나갈 거예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2학년 애들이 물화생지를 다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커리가 달라지니까 1학년 커리도 같이 달라져요. 왜냐면 이제 과학 선생님이 크로스해서 들어오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물화생지 영역이 모두 다 진행되는 커리큘럼으로 바뀐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물리하고 화학은 어렵게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양재고 통합과학은요.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때부터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항상 중간보다는 기말이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좀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 예상되는 범위는 물화생지 영역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1학기 때 배우는 영역이 1단원과 2단원 그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서 1단원에 해당하는 가장 첫 번째 배우는 게 바로 요거예요. 이 지구과학 영역. 그래서 우주가 탄생하는 빅뱅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빅뱅을 배우니까 여러 가지 우주가 탄생되는 과정들을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원소들이 여러 가지로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원소들이 탄생하면 자연스럽게 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학 결합 파트로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화학 파트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 파트하고 생명과학 파트가 2단원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단원 중간 부분에 생명과학 파트가 조금 들어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조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 물리 파트에 해당한 역학적 시스템 파트는 고전역학입니다. 고전역학.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 파트는 물리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좀 많이 어려워하고 특히나 여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이 물리 파트를 좀 잘합니다. 그거는 조금 타고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결정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외우는 걸 또 되게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생명과학 파트 있죠. 그리고 여기 지구과학 파트. 여기가 또 별의 진화 과정도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놓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남학생들은 암기를 꼼꼼하게 잘 안 하면 그러면 좀 성적이 잘 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리를 어려워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어할 수 있고, 하지만 화학은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선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화학을 어려워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여기 파트에서는. 이건 1학기 진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학기 진도에서 화학은 킬러 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좀 다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1학기 중간고사 범위는 예상하는 바로 의하면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양재고의 기출 패턴을 좀 보시면 사실 2018년도와 2019년도는 굉장히 평이했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2020년도로 가니까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 학생들의 실력이 많이 출중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말고사에서 그것들을 가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일단 2020년도 같은 경우는요. 화학을 굉장히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되게 높였죠. 그게 이제 2학기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때도 만점자가 거의 대부분 20명이 넘게 나왔어요. 근데 작년 2021년도죠. 만점자가 몇 명이 나왔냐면 38명이 나왔어요. 중간고사 때. 그러다 보니까 문과생들도 심지어 다 맞을 수 있을 만큼의 난이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말고사 때 엄청 어렵게 내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 노력은 어떻게 하셨느냐? 문항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문항수가 대부분 한 20문제 정도로 많이 내셨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그리고 이제 서술형에서는 한 1번부터 9번 정도까지 그렇게 내거든요. 하지만 어렵게 내시려고 하니까 이제 30문항으로 증가합니다. 객관식을.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어렵게 난이도가 느껴지게 되고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내서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는데 거기서 실수를 하면 또 끝장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화학을 어렵게 안 내시고 지구과학을 어렵게 내셨어요. 요새는 또 지구과학이 또 난이도가 올라가는 추세인데 거기를 겨냥하셔서 지구과학을 어렵게 내시는 바람에 오히려 또 지구과학을 조금 부족하게 공부했던 학생들이 좀 제대로 성적이 안 나왔을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이제 이게 결론은 뭐냐면 사실 내신이라는 건요, 진짜 꼼꼼한 학생일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공부를 하고 내가 제대로 암기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서 고난이도 문제까지 좀 풀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가지 않으면 내신 따기가 좀 힘들어요. 일단 양재고 기출문제 유형을 좀 보시면 지금 이제 작년 기출입니다. 이제 지구과학 영역인데요. 이게 사실 그림 자료로 해석하는 건데 처음 보는 자료예요, 학생들은.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자료인데 좀 당황할 수 있죠. 근데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본 베이스 바탕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석하고 그대로 고르면 되는데, 또 학생들이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는요, 지금 보면 모두 고르시오예요.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몇 개가 맞는지 자기가 확신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고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실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물리 파트입니다. 이제 이쪽은 이제 마지막 단원에 해당하는 이제 전기 파트인데 여기도 이제 요 자료 그림 보고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계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실수는 하면 안 되고요. 계산 실수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감점이 될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 실수하지 않는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양재고에서 또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건 여기 있는 이제 이거는 화학 파트죠. 이 화학 파트에서는 그래프 자료를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학은요, 어쩔 수 없이 그림 자료와 그래프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항상 그래왔어요. 이게 과학에서 그림과 그래프 자료 해석을 항상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고 당연히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합점이 어딘지, 이온수의 계산이 뭔지, 그리고 걔네들을 각각의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꼼꼼하게 짚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양재고의 특징은 한 문제당 이렇게 서술형에 관련된 아니면 단답형에 관련된 문제가 한 3개 정도, 뭐 아니면 많게는 뭐 4개 정도 같이 딸려서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고
또 하나를 제대로 잘못 해석하면 나머지 것도 따라락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들은 여기 그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 반드시 용어를 잘 쓰시오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언제나 나옵니다. 이거는 뭐 중간이 됐든 기말이 됐든 항상 그렇게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주요 기출문제 유형들은 좀 이렇게 되고요. 일단 통합각의 이제 수업 방식, 이제 제가 양재고를 가르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문제 수준이 엄청 어렵다라기보다 지역적인 문제들 있죠. 굉장히 꼼꼼하지 않으면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애들한테 프린트도 다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교과서도 다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 다 필기한 거 걷어서 제가 다 봅니다. 그래서 다 복사해가지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부분 다 중요하니까 수업 시간에 좀 알려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직전 대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 모두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쓸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시간도 다 갖게 해요. 여기 이제 그건 직전 대비고. 그럼 이제 평상시에 이제 저는 5번의 정규 수업이 있고, 그리고 1번의 직전 대비가 있는데, 5번의 정규 수업 시간에 이제 이런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해요. 일단은 첫 번째는 개념 설명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개념을 학생들이, 물론 이제 선행을 한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선행을 할지라도 선행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내신 점수가 1등급이 나온다?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안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부분만 계속 공부해서 쉬운 부분은 그냥 흘려 넘겨가지고 놓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내신은 그렇지 않거든요. 쉬운 부분인데 이거를 자기가 놓쳐서 틀리게 되면 여기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96점 몇이 됐잖아요. 그게 걔네들이 지금 못하는 학생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2등급 초반인 학생들도 정말 잘하는 학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쉬운 문제들을 제대로 못하면 점수가 등급이 뚝뚝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개념 설명으로 그 시간에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항상 제가 암기를 해오라고 해요. 그리고 암기 테스트를 봅니다. 근데 이제 암기 테스트의 문제 유형은 OX, 그리고 단답형, 그리고 객관식.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한꺼번에 봅니다. 일단 OX를 보는 이유는 헷갈려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대로 암기를 안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단답형, 일단 단답형은 용어에 대한 확인이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 유형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답형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객관식은요, 이제 좀 고난이도 문제 유형들은 객관식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고의 문제 같은 거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 유형으로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점점점 지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실력이 좀 쌓이면 내신 기출 문제도 봐야 되고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도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의고사 기출은 2학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고3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2 문제 수준까지는 얼마든지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번에 내주는 과제물이 대부분 한 100문제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그 100문제를 학생들이 다 풀어와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베이스가 좀 깔리고 그러면서 좀 이제 내신 준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과제물 수행까지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 일단 고난이도 문제는 고2 문제 유형으로 그렇게 문제풀이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일부러 어려운 문제들은 좀 풀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된 후에 만약에 성적이 좀 미흡하다. 그러면 제가 일주일 동안 공부할 시간을 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재시험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시험을 볼 수 있는 학생들은 뭐 30분 일찍 올 수 있으면 30분 일찍 와서 보거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내신 준비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틀린 유형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서 그래서 테스트 후에 재시험을 보게 되고요. 당연히 이런 성적이나 뭐 과제물 이런 결과물들은 다 부모님들께 전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중간고사 대비로 5번의 정규 수업과 1번의 직전 대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월 13일 일요일 날 이제 개강이 되고요. 1시 30분부터 4시 30분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재시험을 보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30분 일찍 올 수 있는 학생은 1시까지 오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 시간까지밖에 못 온다. 그러면 이걸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남아서 재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전 대비까지, 그때 직전 대비 때는 학생들하고 이제 의견을 나눠서 시간은 그때 가서 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시험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이 될 거고 그때 공지가 될 겁니다.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양재고 통합과 공부 정말 열심히 잘하면요. 등급 어느 정도 잘 나올 수 있게끔 제가 많이 도와주고요. 그리고 학생들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문자나 카톡으로 질문할 수 있게끔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